강원도 고성의 한 마을에 오래된 한옥을 고쳐 살고 있다는데요. 음악 프로듀서로 바쁘게 살았던 서울에서와 달리 집을 가꿀 여유가 생겼다죠. 조엘, 앉아. 예, 제 두 자녀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지금 이제 3살 반 된 조엘이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최근에 들어온 유기견이었는데 제가 데리고 온 레네입니다. 얘가 훈련이 안 된 애라서 쟤는 나갈 수도 있어요. 쟤는 못 풀러줘요, 그래서. 아빠 꼼딱지 같은 녀석들과 함께 귀전 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데에는 글쎄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감정 수업이라는 거를 요청을 하셨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 삶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곳에서 살면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땅을 사볼까 해서 제가 돈이 없어서 대출도 알아보고 은행에 근데 예술가들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느 분이 연락을 해주셔서 집이 하나 났는데 그래도 고쳐 살면 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번 와서 보겠냐? 그래서 이 집을 오게 된 거죠. 구매를 하신 거예요? 구매는 못하고 다행히 이제 여기 집주인께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조건은 고치는 거나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살게 되는 거고 100년이 넘어 허름하기 짝이 없던 한옥. 한 달간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지인들과 총동원한 공사 끝에 이렇게 근사하게 바뀌었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 5천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10년에 만약 5천 치면 1년에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뭐 38만 원 정도 월세 38만 원짜리 집이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촌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알아볼 탐험대장님 도착하셨네요. 제주도만큼 굉장히 그 집에 지역색이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방식 한옥 그 구조가 그대로 관찰이 되고 단정한 걸 보니까 리모델링한 집을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 너 누구니? 아유 되게 착한 개가 있네. 그 겹집의 특징이 굉장히 원래 폐쇄적인데 지금 보니까 유리를 사용을 많이 해서 상당히 개방적으로 보인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 북방식 한옥집의 특징이 외양간하고 부엌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집으로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오른팔을 내밀듯이 밖으로 내밀어서 차가운 북서풍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고쳐서 이용도를 바꿔서 쓰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집에 사시는 분은 어떨지 저 그림을 보니까 제가 확실히 감을 잡았는데 이분은 요리사네요. 음식을 하시는 분 같아요. 오, 그러고 보니 간판도 달아놓으셨네.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근데 실례 좀 셰프님 맞으시죠? 아닙니다. 요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 직업은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그런 소리도 많이 듣는데 래퍼도 아닙니다. 아이들 만나서 네. 음악 창작 교육하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리모델링 하신 집을 제가 예. 이제 구경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바꾸신 건가요? 건축해 주신 분은 제 후배가 따로 있고요. 같이 의논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자연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벽을 없애서 창호지 띄고 네. 유리를 껴서 다시 달고 이런 식으로 원래 것들은 보존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네, 제가 한번 구경을 좀 해도 그럼 되겠습니다. 당연히 보시러 오셨는데 보셔야죠.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가 부엌인가요? 와, 근데 정말 천장이 완전 예술인데요? 요리를 좋아하신다더니 주방이 꼭 한옥 레스토랑 같네요. 조명 세례 받은 석가래가 일품인데요. 특히 천장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들보 2개가 아주 눈길을 끕니다. 큰 대들보 2개가 저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대들보 2개가 양쪽에 있는 거는 이제 북방식 한옥이 겹집이다 보니까 이 앞뒤에 이 간격이 상당히 한옥집은 굉장히 먼 거거든요. 방이 2개가 겹으로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2개로 가서 이 끝을 잡아준 거거든요. 아니, 잘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뭐냐면은 이 자연스러운 이 목재의 형태를 그거를 그대로 살려서 형태를 썼다는 게 저는 그 어떤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좀 해악인 것 같아요.
평범한 시골집이었던 옛 주방에서 고풍스러운 천장은 살리고 가벽을 들러 모던함과 빈티지한 옛 모습이 어우러지도록 개조를 했답니다. 이거를 평평하게 만들어 벽지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나무로 돼서 네. 그래서 평평한 공간으로 만들어내면서 여기 가벽을 만들어서 부엌이 좀 분리될 수 있도록 해서 낮은 가벽을 세워 다이닝룸과 조리 공간을 분리한 아이디어도 빛나네요. 선생님, 이 공간이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서 혼자 좀 책도 읽고 화색에 담길 수 있는 사생의 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름까지 그 친구가 지어줬거든요. 건축 용어로는 알코브? 네. 서구 건축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성벽이나 아니면 두꺼운 벽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 안에서 앉아서 책도 읽고 하는 공간들을 만드는 게 인간의 그 본능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 진열장을 보니까 카메라들이 쭉 있고 졸업장이 있는데 노마 씨의 음악 인생이 시작된 대학 졸업장이랍니다. 설마 유명한 음악인들이 나온 그 학교 혹시 맞나요? 예, 부끄럽게도 맞고요. 제가 네. 졸업한 지는 21년 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셰프님이라고 뭐 전혀. 이게 뮤지션. 셰프가 더 좋습니다. 그 정원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배출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주로 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싸이가 난 학교 이렇게 얘기하지. 네. 저희 선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고. 이게 보통 저희 한옥이 좀 부족한 게 수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장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농담으로 이런 요새 이제 미니멀리스트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네. 저는 맥시멈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 수집하시는 이유가 근데 물건은 저한테 추억이니까 못 버리겠더라고요. 되게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깨진 컵이 있고 막 다 있는데 제 추억이 있는 것들은 버리질 못하고 저는 좀 못 버리고 좀 간직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전 선생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50이 가까우니까 저도 못 버리겠어요. 맞아요. 지금은 기능을 잃었지만 왠지 저 같기도 하고.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네. 정말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저런 특히 깨진 것들. 뭔가 하나 좀 부족한 제 자신 같기도 하고 맞아요. 같이 늙어가는 것 같고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저희도 이렇게 나름 잘생기기도 하고 뚱뚱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랬던 그런 네. 외모가 이제 점점 초라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보면 정말 저 같다는 저 같은 거예요. 네, 이걸 진짜 어떻게 많이 버려? 해요. 맞아요. 정말 많이 하면서 해요. 못 버리고 있죠. 맞습니다. 되게 오래된 국민들이 쓰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예전에 외양간이었던 데를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화장실을 네. 들어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머리 조심하시고 예, 예. 항상. 외양간이었던 곳으로 공간이 많이 좁을 겁니다. 야, 여기를 파우더룸으로 꾸미신 거예요? 가끔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여배우 무슨 화장대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요. 양쪽에 등 다시고. 이거를 만들어준 친구가 형 그래도 좀 하루에 한 번은 봐라. 나이 들수록 제발 좀 관리 좀 하고 얼굴 좀 보고 해라. 그래서 이 그래야 되는 공간을 거군요. 이렇게 네. 거울도 크게 달아주면서 음. 이렇게 만들어준 공간입니다. 노마 씨의 아침 일상. 분장실의 부엌 공간은 이것을 어떻게 쓰실까요? 스타일 완성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초면 끝.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저를 보면 처음에 질문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냐면 수염은 남자고 머리는 여자고. 그래서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산책 나가면 동네 할머니들 멀리서 말하는 게 가끔 들려요. 저기 남자야, 여자야? 남자잖아. 여잔데? 수염 있는데? 머리 긴데? 뭐 똑같아요. 가끔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게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꼭 만화 주인공 같으셔요. 외양간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죠? 정말 필요한 만큼만 이게 내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해수를 할 때 정확하게 더도 덜도 필요 없는 공간을 만드시고 이 벽을 뒤에 그렇죠. 만드신 건가요? 그쵸. 새로요? 이제 벽이 없던 공간을 이 친구가 웃긴 말로 형의 배가 딱 걸리지 않는 정도로만 여유를 줄 테니까 나머지 공간은 형이 욕실을 쓸 수 있도록 벽을 만들어줄게라고 후배가 해서 너무 재밌으신 분이네요. 저 부분을 정말 활용을 정말 잘하셨네요. 예전에 외양간으로 썼던 천장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저 끝에 변기랑 결국 세탁기를 놔서 가장 높이가 낮은 곳의 공간을 아주 현명하게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외양간도 지붕 높낮이에 따라서 최적화된 공간으로 잘 고치셨네요. 100년 전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어졌던 북방식 한옥을 노마시의 생활 방식에 맞춰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 집. 주방 겸 다이닝 공간을 지나면 복도를 따라 3개의 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장의 작업실을 구경해 볼까요? 제 스튜디오인 공간입니다. 아, 여기가 스튜디오군요. 아티스트라 이렇게 이런 공간에 좀 집중이 더 잘 되고 영감도 되게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공간이면 제 개인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 연주하고 녹음하기엔 충분한 공간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24시간 여기서 작업하시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이 조그만 창문이 뭔가 도움이 될까요? 회소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닌데 창문이 없을 때는 딱 처음에 이 공간을 딱 들어오면 답답한 느낌이 너무 강했었어요. 제가 만약 감히 누군가한테 조언을 한다면 방에 무조건 창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창 하나 있는데도 진짜 느낌이 달라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남들이 내 진심을 몰라준다 해도 노마시의 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 여기서 만드는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게 목표라죠. 요즘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목은 괜찮아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곡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 마음들도 잘 이겨내서 뭐 잘 지나가 보자 이런 뜻의 심플한 곡이에요. 내 자신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음악이 흐르는 한옥 구경 계속해 볼까요? 이 집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 응접실이랍니다. 종일 빛으로 물드는 이곳은 손님들과 함께하기에 안성맞춤이라네요. 여기는 굉장히 개방적인 공간이네요. 가장 심의를 들였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뭐 무마루나 뭐 대청마루도 좀 그랬었었고요. 집에 가장 좀 열린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정말 문만 활짝 열면 거의 자연과 이렇게 일체화된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그냥 지들이 놀러면 여기서 많이 자고 싶어요. 이 건축은 풍경을 설명하는 거다 그 자체로 그냥 설명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유리 끼우는 게 정말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정확히 직사각형이 안 나오니까 한 6군데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분이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치수 다 재신 다음에 만들어 갖고 끼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창틀도 없이 유리만으로 그 오차를 다 맞춰야 되니까. 맞아요. 결국 직접 시멘트도 나르고 지인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힘을 보탠 끝에 어려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땀과 눈물로 완성했다는 이 집의 하이라이트 공간. 야, 쌀이 정말 너무 예쁘네요. 와,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시골집을 고쳐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다는 노마씨. 오, 아침 식사 준비도 분주한데요. 세이프처럼 손들림이 예사롭지 않네요. 와, 맛있겠어요. 네, 보리새우랑 멸치 넣어서 국물 낸 거거든요. 국물 맛이. 요리가 취미다 보니 동선에서부터 가구 배치까지 꼼꼼하게 고친 주방. 요리할 맛 나시겠어요? 부엌이 우선은 넓으니까 우선은 요리하면서도 좀 즐겁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도 좀 다양한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레스토랑에 온 기분?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힐링 플레이스입니다. 제대로 힐링할 줄 아시네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좀 짜다. 아니요, 맛있어요. 양고기는 손으로 먹어야 맛있죠. 이거 민트는 저희 안반항에서 기른 거고요. 같이 이렇게 먹으면
좀 태양이 섞여서 양고기 괜찮아요. 호박 동네 어르신이 땄다고 주신 건데. 그야말로 건강 밥상이네요. 아이고 복스럽게 잘 섭쓰신다 그래.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식사를 챙기게 된 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지요? 제가 이제 좀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그냥 서갖고 뭐 예를 들어서 반찬 막 남은 것들 막 하나 몰아갖고 막 정말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남한테는 엄청 대접을 잘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지금처럼 솥밥이나 찌개 그렇게 해서 먹고 좀 저를 대접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식사를 좀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마 씨는 이 집에서 늘 뒷전이기만 했던 자신을 챙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답니다. 음악 프로듀서로 인정받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날, 여기서는 시골 아이들의 창작 앨범을 만드는 수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지요. 정말 이 지역에 와서 느낀 건 아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없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걸 제가 보면서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민을 해요. 오늘 이제 벌써 좀 편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그 표정을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표정이 딱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기뻐서. 그런 표정을 보면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매년 안 하겠다 그래요, 저는. 저 이제 그만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선물했다는 이 집. 그런데 저 작은 집의 정체는 또 뭘까요? 이 집을 보니까 이렇게 기역자 집에 이렇게 각도를 아예 틀어가지고 이 집이 가장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카페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왔을 땐 창고였고요. 그러니까 모든 창고요? 원래는 예전에는 우사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창고로 변했고 손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체를 고치면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리모델링을 했다는 별채로 가봅니다. 와, 뭐 완전히 그냥 거실이네요. 독립된. 처음부터 의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만들려면 오히려 좀 어려웠을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소위 빈티지스럽고. 창고처럼 보였던 외관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특히 빈티지 소품들로 꾸민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아까 주웠던 것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네요. 이 지붕이 또 한번 굉장히 특이하네요. 최소 비용을 하다 보니까 지붕을 새로 뭔가를 만들고 이러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 네. 오래된 창고다 보니까 이제 성면이라는 그런 재료를 써서 지붕을 만드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성면에다가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랬다고 하지만 되게 해로운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 성면이 되게 처치 불가가 되게 힘든 되게 그런 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투명 슬레이트를 이 디자인 효과도 나면서 그래서 동시에 성면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인테리어 효과 만점이네요. 이 석가래나 이 보들은 그대로 원래 있던 거를 살리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되게 힘든 작업이었는데요. 되게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이게 막 다 썩고 막 나무 껍질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한 2시간 가까이 그라인더로 건축하시는 분이 이거를 가르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사포로 굵은 것부터 시작해서 밀고 칠하고 밀고 칠하고 한 3번은 반복했던 것 같아요. 먼지와 곰팡이로 뒤덮였던 공간에서 환골 탈퇴하기까지 때 빼고 광내는 작업을 지겹도록 반복했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지붕 못지않게 이 바닥인데요. 특히나 저쪽에 이렇게 자갈이 쭉 깔려서 있는 곳이 설마 예전에 그 오물들이 나가던. 예, 맞습니다. 저 공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사라고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메꿀 생각도 했었는데 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공간을 그냥 살려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자갈을 까는 걸 결정을 해서 아주 다른 느낌도 나잖아요. 마치 무슨 조교를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쭉 둘러보니까 나뭇가지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가시나무인가요? 이 저거는 떨기나무.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죽어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워와서 또 사포로 다시 그걸 문지르고 뭐 선반 위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펠륜난로에 꽂아서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무가 안에 있는 것처럼 거미줄도 사람들이 이거 장식이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거미줄이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그 버리지 않는 그 예. 버릇하고 뭔가 수집하는 게 잘 맞습니다. 합쳐져서 그리고 본체에서 갈고 닦은 그 진열과 인테리어 실력을 그게 업그레이드해서 설치를 하시는 느낌인데요. 바닷가에서 주울 때는 이렇게 변할 줄 상상도 못했네요. 최고의 빈티지 소품인걸요. 이야, 이건 추운 게 아닌가요? 벼룩시장에서 제법 값을 치르고 모셔온 것이라죠.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추금기? 손으로 돌려서 태엽을 감아서 틀게 되는 그런 어. 형식의 그런 추궁기인데 100년이 넘은 되게 오래된 추궁기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소리를 듣고 완전 반해버려서 들려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There's gonna be a hallelujah day when the boys of the two 와, 이거 얼마만에 듣는 추궁기 소리인지 덕분에 추억여행 잘했습니다. 누가 여기가 우사거나 외양간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따뜻하게 바꾸셨네요. 예, 뭐 아니, 근데 따뜻한 공간이 됐어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뒤에 있는 건반들 제가 혼자 여기서 그냥 혼자 앉아서 흥얼거리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은 가족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공연도 가끔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설계란 걸 할 때 여기는 무슨 실 쓰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고생하시면서 리모델링한 그 흔적들 를 통해서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고쳐 사는 게 아니구나. 나의 거울이고 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나는 이 공간을 나만 쓸 거야 라는 자세가 아니라 있는 만큼은 내어줄래라는 그 모습들이 곳곳에 보여서 기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무상 임대에서 출발해 점점 공유 공간이 되어간다는 노마 씨의 집. 가족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 요즘 크리스마스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나, 둘, 셋. 음악과 함께 또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귀촌을 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된 집은 아주 오래된 친구를 다시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느낌?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 집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감사하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함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뭔가 함께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연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네, 노마 씨의 멋진 인생을 응원할게요.